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리플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마치 미국의 그 서부 개척시대처럼 인생 성공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암호화폐 분야는 말이죠, 한 번도 안 가봤던 지금 미지의 세계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리플은 더욱 그렇죠. 모든 암호화폐를 통틀어서 지금 가장 뜨거운 것이 지금 리플이에요. 왜냐면 이 리플 하나에 모든 암호화폐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가 다 알트코인이죠. 그 알트코인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리플인데, 이 리플이 지금 소송을 맞이하고 있죠.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리플의 운명을 가를 그 흰머무새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 일자가 이제 코앞에 닥쳐왔고, 또 리플과 SEC 간 소송 판결 날짜도 거의 다 다가온 느낌이에요. 자, 물론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하거나 또는 합의에 이를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그 인간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요. 항상 기회 속에는 위험이 숨어 있고 또 위험 속에는 기회도 숨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의 순간들을 그냥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기회의 순간들을 잘 살려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놀라운 성과를 한번 거둬봐야 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요, 그 리플 투자로 그야말로 인생 역전할 엄청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리를 잘 컨트롤해야 하죠. 그러니까 부안해동하지 않으려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숱한 세월 동안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해도 지금까지 수익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확률과 통계의 법칙에 의하면요, 원숭이가 공중에다 동전을 던져도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반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랜덤워크 이론이죠. 그러니까 원숭이에게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시켜도 승률이 절반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람도 최소한 투자를 하면 원숭이처럼 돈을 벌 확률과 잃을 확률은 반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 딸 확률보다는 그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대부분 다 그래요. 이건 완전히 확률과 통계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죠. 어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바로 인간의 심리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시장의 뉴스 또는 시장의 분위기, 이제 이거에 반응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죠. 그런데 그 뉴스나 분위기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내 돈을 따먹으려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조작해서 뻗들이는 그런 내용들이죠. 한마디로 덫이에요, 덫. 매번 그 덫을 덥석덥석 물으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딸 확률보다는 잃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뉴스가 전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뉴스 속에서 말하는 그 내용 속에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 그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또 뉴스에서 말하는 그 사태의 정확한 진실을 헤아리는 안목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말이죠, 투자를 30년 이상을 한 경험에 의하면 이 리플이라는 종목은 말이죠, 그야말로 가슴 터질 듯한 대박 상승 잠재력을 지닌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박 상승 잠재력이 그냥 숨어있는 게 아니고 이미 겉으로 다 드러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코인 가격만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소송 문제 때문이죠. 자, 주식과 코인을 다 통틀어서 말이죠, 이 리플만큼 이렇게 가시적이고 엄청난 상승 잠재력,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인생 대박이 분명하게 예측되는 그런 종목도 찾기 힘들어요. 주식, 코인 다 통틀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리플로 인해서 앞으로 투자자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리플의 그러한 가시적인 모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 몇 가지를 보시면, 먼저 자, 이런 기사가 있었죠. 나스닥 리플 메타코인 수 축하 메시지 담은 5개 광고 걸어, 이런 기사죠. 여러분, 나스닥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 그리고 애플사 등등 그 하이테크 산업의 기업들이 엄청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나스닥에서 리플이 얼마 전에 메타코라는 회사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 일부러 5개 광고까지 걸어서 리플을 축하해줬다고 그래요. 나스닥이 나름 파격적인 대접을 리플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리플이 메타코라는 회사를 인수한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나스닥이 그처럼 대대적으로 리플을 축하해주는 것일까요? 자, 보시면 바로 리플의 메타코인 수가 앞으로 리플이 엄청난 돈을 벌게 될 초대박 사안이기 때문이죠. 나스닥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조만간 나스닥에 상장할 리플이라는 회사
회사의 미래 가치를요. 그래서 그 잠재 고객 리플에게 미리부터 두 손 들고 축하하면서 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타코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스위스의 그 암호화폐 수탁업체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주로 암호화폐죠. 이 디지털 자산을 대신 맡아서 이제 관리해주고 돈을 버는 그런 업체죠. 바로 리플이 이 메타코를 인수하면서 기관 수탁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 암호화폐에서 이 기관의 역량도 엄청나죠. 앞으로 이제 시대가 암호화폐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기업들도 이제 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죠. 특히 금융기관들이요. 이제 기업들이 보유하고 다루는 그런 암호화폐는 단위가 엄청나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 암호화폐를 스스로 관리하고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대신 맡아서 해줄 그런 업체를 찾는데 그런 관리 업체 중에서 지금 세계적인 업체가 바로 스위스의 메타코죠. 바로 리플이 이 메타코를 인수하면서 리플은 이미 리플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인지도를 활용하여 앞으로 메타코라는 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은 리플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원래가 말이죠. 이 암호화폐들은요. 대부분 그 전망만 있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암호화폐들 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죄다 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뭐 그런 전망만 있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암호화폐의 특성이 그래요.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암호화폐가 자리를 전 세계적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분히 암호화폐는 현재 그저 대중의 인기에 의해서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은 바로 그런 걸 뛰어넘었죠.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그 대중의 유틸리티, 그러니까 활용도요. 그 활용도가 최고인 그런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해외 거래소로 돈을 송금할 때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돈을 송금할 때 아니면 코인을 전송할 때 이 리플을 사용하고 있죠. 아주 많이 사용하죠. 저도 이미 리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수수료가 가장 싸고 무엇보다도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소송 문제가 리플에게 이제 유리한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나면 이제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 말고도 전 세계의 은행이며 개인들의 송금 그런 수단으로 너도나도 이 리플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편하고 빠르고 엄청 싸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리플을 자국의 화폐로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점, 이것도 엄청난 호재죠. 거기에 발맞춰서 또 리플 CEO가 세계 2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만나서 그 나라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리플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나라들에서 여기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고 한 그런 상황들, 자, 이런 것들도 앞으로 리플의 발전에 말할 수 없는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처럼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을 안겨다 줄 만한 이 리플 투자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실수 없이 큰 수익을 거두려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리플의 이런 좋은 장점을 보지 못하고 리플을 그냥 외면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저 무조건 리플이 좋다고 하면서 앞뒤 재지 않고 무작정 과도한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그 토레스 판사 있죠. 자, 이번 흰법문서 사안에서 이번 달 13일 날 흰법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도록 만든 그 주역인 토레스 판사 말이죠. 그동안 몇 번 SEC의 청을 거절하고 흰법문서를 봉인하지 않고 이번에 공개하게 함으로써 리플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엊그제 제가 강의를 했듯이 그 흰법문서 공개일을 놓고 6월 6일에서 6월 13일로 그 연장하는 문제요. 연기하는 문제. 그거를 놓고 SEC와 리플 측이 서로 합의를 해서 흰법문서 공개일을 13일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런 점들만 놓고 보면 리플 소송이 합의로 원만하게 잘 끝날 가능성, 그런 것도 많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소송 판결의 결과까지 다 알 수는 없겠죠. 무슨 내막이 숨겨져 있는지요. 자, 그래서 이 토레스 판사가 최근 리플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 있죠. 뭔가 수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흰법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거 말이죠. 자, 이걸 단순히 그냥 보면 뭐 대중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공개할 만하니까 공개하라고 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긴 한데 결국은 토레스 판사의 이런 행동들이 행여 매를 때리기 전에 먼저 당근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SEC와 더불어서 암호화폐를 굉장히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이죠. 물론 나중에는 또 그 대선을 맞아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리플에 손을 들어주는 쪽이라든지 또는 합의를 하는 쪽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또 리플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판결을 판사가 하게 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를 또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리플이 합의하고 리플에게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많지만 이제 만에 하나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만약 그런 우려와는 달리 이번 6월 13일 날 흰법문서의 내용이 리플에게 유리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나 또 그로 인해서 리플과 SEC 간 소송이 승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합의 무드로 가는 그런 모습이 점점 무르익어 간다면 지금 동전 가격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지금 리플의 가격은 앞으로 리플 투자자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리플과 SEC 간에 결국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것은 리플에게는 승소보다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오히려 향후 SEC의 반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상황에 리플이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부디 리플은 물론이고 기타 많은 코인들에 투자하고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